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언제 사야 하며 그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또 어떤 때 어떤 흐름에 우리가 사야 하는지 뭐 되게 다양한 우리가 사야 되는 이유, 수익을 내기 위한 근거들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모두 시각화한 거다. 그래서 차트는 결국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가격의 이동을,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기술적 도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엔 우리가 숲을 이루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가 이제 캔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캔들에 대한 강의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우리가 캔들은 뭐 이제 매도세와 매수세와 매도세의 세기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단서를 얻어 이 다음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캔들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원리는 이렇게 제가 한번 살펴드렸죠. 시작 가격은 시가, 그리고 마지막 거래 가격은 종가, 그리고 그 하루 흐름의 가장 높은 거래 가격은 고가, 그리고 가장 낮은 거래 가격은 저가. 네, 아주 우리 아나운서님은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 우리가 좋아하는 양봉 그리고 음봉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캔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장대 양봉, 우리가 싫어하는 장대 음봉, 네, 그리고 망치형, 교수형 이런 자료들 보시려면은 그냥 노란톡방 참여하시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볼게요. 영망치형, 뭐 유성형, 그리고 도지형. 우리가 도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점에서 나타나나 저점에서 나타나나 추세 전환 시그널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함축적 의미를 또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우리 차트에서도 도지 캔들 이후에 흐름 같이 살펴봤었죠. 네, 그래서 도지 캔들 봤었고 그리고 패턴 봤습니다. 뭐 장악형, 적산병, 샛별형 이게 궁금하시다면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다시 보기가 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세 지속 패턴을 봤습니다. 아이고 제가 미리 네, 스포를 좀 했는데 캔들을 결국 공부하는 우리가 이유가 매수세와 그 다음 시그널을 알기 위함이잖아요.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캔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캔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에는 추세를 알려면 캔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캔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선이라는 것도 또 그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채널이라는 것도 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캔들이 있어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저희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매물대, 뭐 저항, 또 지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의 주변만 보더라도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버신 분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화려한 뭔가 스킬이 있지 않아요. 정말 이 지지와 저항만 가지고도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오늘 핵심을 좀 다룰 건데 엄청 딥하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 명료하게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아나운서님 지지는 뭘까요? 막 더러운 그런 게 아니에요. 지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마운 거죠. 네? 고마운 거잖아요. 지지라는 거. 고마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지를 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렇죠. 고마운 것이죠. 이제 막 이렇게 떨어질 때 매물대를 기준으로 이쯤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벌써 매물대라는 얘기를 또 아시고 제가 물론 입에 닳도록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매물대는 차차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사실 다룰 거긴 해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결국에는 우리 차트에서 우리가 캔들이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브레이크 걸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지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올라가다가 멈추는 곳이 있어요. 꼭 맞을 때. 망치 탁 맞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지지와 저항을 안다라고만 해서 사실 바로 뭔가 대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네. 그 대입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지지는 서포트, 그러니까 서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버텨, 떨어지지 마, 더 떨어지면 안 돼 라고 해서 서포트 표현을 하고 지지입니다. 지지란 가격이 반대로 전환되어 상승하거나 내려가던 가격의 힘이 둔화되는 가격대를 지칭한다. 그 특정 가격을 사실 짚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차트는 결국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코인이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0,000원대를 기준으로 지지가 나오다가 10,000원을 살짝 이탈하고 다시 지지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또 빈번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가격대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 가격이 아니라 그렇죠. 가격대. 네, 그게 오히려 실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분석을 할 때 더 유용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항이란 가격이 반대로 전환돼요. 하락을 하거나 올라가던 가격의 동력이 둔화되는 가격대를 지칭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꺾이는 구간이 저항 구간, 내려가다가 지지를 받는 구간이 또 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쉬워요. 네, 엄청 쉬워요. 자, 이 뭐 같으세요? 지지요. 지지 같으세요, 이게. 이게 제가 조금 더 이제 PPT 스킬이 좋으면 네. 날라오면서 이렇게 좀 어디가 지지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쉽지 않네요. 이건 근데 이제 그것도 할 수 있겠네요. 막 어떤 거요? 더블탑 이런 거. 너무 갔어요. 너무 갔어요. 너무 그만가요? 요령만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이제 본질을 천천히 차근차근 네. 알아가시면 됩니다. 네. 결국엔 다 다룰 거예요. 결국엔 다 다룰 거라서 일단 지지가 이렇게 보이시죠?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누가 매수를 이렇게 받았어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또 매수가 나왔어요. 그럼 우린 여기를 지지대라고 표현을 해요. 지지 가격이구나. 여기서는 떨어지다가도 매수 심리가 많이 붙는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약간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3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번째까지 그리려고 했으나 저의 그 PPT 실력 부족으로 2번까지밖에 못 구웠는데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또 많다라는 이야기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지지가 되면 될수록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다음 넥스트 타임에 왔을 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구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선으로 표기가 돼서 우리가 눈으로 좀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차차 이제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대입을 또 해볼 거예요. 오늘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한번 매수 심리가 이런 식으로 붙는 가격대 구간을 우리는 지지라고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지의 특징은 자, 과거에 만들어진 특정 가격을 하방 돌파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여기를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매수 심리 자체가 증가하고 매도 심리는 감소하게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서 지지가 난다는 건 결국에는 매도 세기보다 매수 세가 더 강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매수하려는 힘이 많이 작용하는 구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해당 가격 구간에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하다면 이탈되지 않고 가격은 재상승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반등이 나왔네. 그러면은 또 올라가겠죠. 또 떨어져요. 근데 또 매수가 나오면 여기까지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항은 반대예요. 올라가다가 망치 막 매도 물량이 막 나오는 구간, 또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갔는데 또 여기서 매도 심리가 많이 유발되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3번까지 이렇게 맞았고 떨어지는 구간, 우리는 여기를 저항을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저항은 과거에 만들어진 특정 가격 구간을 상방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저항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매도 심리는 증가하겠죠. 네. 왜냐면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팔았으니까 네. 이번에는 돌파하겠지가 아니라 이번에도 저항이 나오겠지가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되면 다 이제 팔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산 사람들이 여기서 팔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저항이 한번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왠지 약간 그런 같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대중의 심리를 함축시켜 놓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이 차트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저항, 지지다. 그래서 해당 가격 구간에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다면 돌파되지 않고 가격은 재하락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매매에 참여를 하시게 되냐면 이렇게 저항 지지를 잘 체크하시기는 해요. 네. 근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여기를 돌파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왜냐면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한 번 저항을 받은 곳은 다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욕심을 덜어내서 이제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빠지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한 근거를 토대로 전략을 짜야지 더 큰 욕심 때문에 이번에 막 진짜 다를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항은 결국엔 이런 구간에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매도세가 강하다면 돌파되지 않고 가격은 다시 재하락한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분석을 하면서 어떠한 특정 종목이 저항을 받아요. 그러다 갑자기 돌파를 하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돌파가 되면 기준을 잡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돼요. 저항을 계속 맞았는데 이걸 돌파했다라는 건 누군가는 이 매도세를 더 뛰어넘을 매수세가 붙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래량이라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붙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지와 저항도 중요하지만 이 지지와 저항이 돌파가 되거나 이탈이 되었을 때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또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저항 가격이 돌파가 된다면 매수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침착하면 돼요. 지금 벌써부터 매수를 해야겠다. 내가 이거 오늘 지지 저항 알려드렸다고 바로 매수 버튼 누르셔라 이런 게 아니라 자, 저항 가격을 돌파한다면이 맞을 것 같아요. 돌파한다면 또는 지지 가격이 이탈이 된다면 팔아야죠.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자, 지지 가격이 이탈된다면 저항 가격이 돌파된다면 그냥 말 그대로예요. 저항은 지지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를 서포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저항을 레지스탄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뒤바뀌었다라고 해서 플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뒤바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 그래서 보통 이러한 선을 저항이 지지로 바뀐 구간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 자, 설명드릴게요. 올라가다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의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아래에서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네? 다시 올라갔지만 다시 저항받았어요. 근데 다시 또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올라가요. 근데 또 매도가 나와요. 이럴 때 어떠냐면 보통 이거 못 올라갈 차트네 이러고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심심한 상황이 나오고 이것도 올라갈 것도 아니고 내려갈 것도 아니고 참 힘들게 만들어요, 개인들을. 자꾸 막 횡보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구나. 그렇죠. 굉장히 그러다가 누군가는 그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 받아서 이제 매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는 이제 오늘은 거래량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그래서 저항을 받다가 지지가 나오고 계속 올라가려다 갑자기 뻥 하고 돌파가 되는 자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돌파를 한 이후에 고점을 더 높였죠. 네. 그 다음에 그냥 올라가기만 할까요? 물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떻게 된다? 확인하러 온다. 리테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정말 뚫었잖아요. 뚫었으니까 여기가 그럼 다음 지지가 될 자리가 맞아? 또는 여기서 못 산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사는 거예요. 왜냐?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로 바뀐다. 그래서 이 구간을 기다리는 우리가 기다림의 자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한번 돌파가 되면은 지지로 바뀐다라고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지지는 똑같습니다. 계속 지지를 받다가 이탈이 되면은 다시 다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지와 저항의 뒤바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포트 앤 레지스턴스 플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네. 이게 맞나요? 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돌파된다면 기존의 저항은 지지로, 기존의 지지는 저항으로 뒤바뀌어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지지 구간의 경우 매도 심리가 강할 때 하방 돌파가 나타나므로 해당 지지 구간은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되고, 반대로 저항의 경우 매수 심리가 강할 때 상승 돌파가 되며 이후에 지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돌파가 된 자리는 바뀐다. 역할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항을 돌파했을 때는 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것들을 놓치고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꼭 반드시 체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지지와 저항의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이 활용은 제가 자료를 그냥 준비하지 않고 차트로 바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로 바로 한번 보실게요. 차트로 제가 바로 한번 보면은, 자, 오늘 한번 볼 구간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네. 자, 퀴즈 아닌 퀴즈가 나갈 텐데, 자, 이거 전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전혀 긴장하지 않으셨나요? 네. 자, 우리가 최근 구간만 보려고 해요. 지난 하락장과 이번 상승장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진짜 크게 확대를 해서 거래량도 지울게요. 거래량도 지우고, 자, 확대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표시해드릴게요. 네. 네,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제가 뭐 번호를 써드릴까요? 차라리? 네. 그러면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을 찾을 건데, 네. 첫 번째 저항 구간부터 찾아볼게요. 첫 번째 저기 머리 하나 있는 거요. 여기요? 네.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기 옆에 네. 볼록이랑 이렇게 이어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어볼까요? 네. 이렇게. 네. 거기 이제 저항을 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자, 그리고 이 저항을 찾았다면은 지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지지는 저기. 네. 여기? 잠시만요. 여기일까요? 뭐 여기일까요? 네. 지지가 다 이렇게 다를 수도 있나요? 이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 특정 가격만을 생각하기에는 되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라는 것보다는 가격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꼬리로 강하게 말아 올렸고 이 이후에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상승했던 구간, 이 구간은 이 차트에 있어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떨어지려다가 반등이 나왔던 구간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반등이 또 강하게 나왔고,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저점을 높였네? 다시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유발시킬 수 있는 또 구간이에요. 그래서 네. 꼬리가 또 길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우리가 선을 하나 체크를 해서 쭉 그어 볼게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똑같이 쭉 그어 보면은, 자, 요렇게. 자,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자, 첫 번째 저항 잘 그었어요. 아주 잘했어요. 왜냐면 고점 저항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구간을 3번이나 터치를 했어요. 또 3번째 저항이 또 강하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다시 올라가더라도 강력한 저항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파를 해줬어요. 저항이 나온 게 아니라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해줬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시 떨어지더라도 지지가 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잘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또 그었어요. 요렇게.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이탈이 된 이후에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또 이렇게 네. 저항이 나왔죠. 네. 그리고 여기를 못 뚫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저점이 하나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후에 다시 추세를 전환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강하게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저항이 나타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번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구간에서의 또 저항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저항이 나오고 떨어졌는데, 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돌파를 하니까 또 지지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지로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 3개를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흐름에 있어서 어디가 지지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좀 그냥 이제 우리가 엄청나게 큰 흐름에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월봉에서의 흐름을 살펴본 거거든요. 월봉에서의 흐름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캔들 패턴이랑 추세선 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이 많아요. 지지와 저항이 이러한 특정 가격 매물대뿐만 아니라 추세선에서도 지지와 저항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또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해요. 가격 정리를 하자면은 저항이 강하게 나왔던 가격, 그리고 가격대, 그리고 지지가 강하게 나왔던 가격대 구간, 이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또 설명을 한번 좀 드려봤어요. 그래서 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쉽게 항상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결국 월봉에서 봤지만 주봉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일봉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4시간 차트, 1시간 차트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빈도수가 많이 나타나는 구간일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정리를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